예, 감사합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광복절 연설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 그리고 보상 등 국제사회 원칙을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행동 생각하시는지, 특히 대통령님도 잘 아시는 대로 강제징용 문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 문제는 한일 기본 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 회담 당시 말하자면 알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은 한일 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 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라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강제징용자의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국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당한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한국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또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한일 간의 협력은 그 협력대로 별개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제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합의의 경위라든지 합의에 대한 평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입니다. 예, 지역지에서 한 번 더 우리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원일보 유병옥 기자님. 네, 강원일보 유병옥 기자입니다. 저는 지역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의 공약들을 정리한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 공약과 관련돼서는 이 별도의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밝히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TF팀 구성과 운영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공약들이 언제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될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원전 문제라든가 또 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사안들은 국가적인 아젠다이면서 또 동시에 지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안들인데요. 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지역 공약 또 현안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인수위 과정 없이 지금 신백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재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정과제 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그 100대 과제를 선정했을 뿐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그 어떤 공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 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도 시간이 지금 5분도 채 남지 않았네요. 앞으로 질문을 한 2개 정도만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분야로는 이미 아까 지금 방금 질문에서 넘어왔고요. 좀 더 자유롭게 2개 정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저기 빨간 스웨터 입으신 우리 기자님, 예, 질문하시죠. 대통령님, 또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저 MBC 방송국의 김성희 PD입니다. 저희가 이 FTA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미 FTA에 대해서 이제 일단 어떠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한미 FTA는 우리의 어떤 동맹, 한미 동맹의 굉장히 중요한 증표가 되는데, 그런 맥락에 있어서 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또 연결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북한 문제와 오늘날 북한 문제의 결정적인 차이는 북한이 ICBM이라는 어떤 그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어떤 위협을 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쟁의 rules of engagement에 따라서 미국이 굳이 한국하고 협의를 안 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군사적인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권리가 이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와 또 FTA와 이런 것이 우리 한미 동맹의 어떻게 보면 질적인 또 양적인 어떤 측면에 좀 훼손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가실 것이 좀 양쪽을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당사자 또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할 경우,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해서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바깥이라면 모르되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만큼은 우리 한국이 결정해야 하고 또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뭔가 군사적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 관계에 그 긴장을 높여주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것이 한미 동맹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그 FTA 이 개정 그 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점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조직법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우리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까지 미리 취해 두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상무부 쪽의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게 모두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세계의 교역량이 12%가 줄어들었는데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그 5년간 한미 간의 교역량은 오히려 12%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수입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고 미국의 수입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있는 것은 그런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또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한일 간의 협력은 그 협력대로 별개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제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그 합의의 경위라든지 예, 감사합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광복절 연설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 그리고 보상 등 국제사회 원칙을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행동 생각하시는지, 특히 대통령님도 잘 아시는 대로 강제징용 문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알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은 그 한일 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 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라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강제징용자의 문제도 양국 간의 그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이 문제는 한일 기본 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 회담 당시 말하자면 그는 없는 것입니다. 양국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당한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한국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